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소리 잘 안녕하세요. 들리실까요? 잘 들립니다. 네, 오늘 연수를 진행해 주실 강사님과 강의 소개를 드리고 연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연수 주제는 AI와 함께하는 따뜻한 교실, 감정을 잇는 SEL 수업 이야기로 AI와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사회정서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이고요. 최근에 사회정서 교육이 굉장히 이슈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오윤아 선생님께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수업과 학급 경영에 도움이 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을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장평초등학교 오윤아 선생님께서는 교육부 디지털 기반 학생 맞춤 교육 선도교사로 활동하시면서 다양한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하여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연구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생생한 수업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여서 선생님의 학급 또는 선생님의 반에 적합한 사회정서 교육에 대해서 서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장평초등학교 오윤아 선생님을 큰 박수와 격려로 채팅해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소개해 주신 저는 이제 서울 장평초등학교 교사 오유나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들 이제 박수 쳐주시고 인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 AI와 디지털 그리고 뿐만 아니라 SEL에 대한 관심으로 이 연수를 신청해 주신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한 시간 동안 알차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던 것들, 실제로 했던 수업 사례들, 그리고 간단한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편하게 들으실 분들께서는 그냥 이제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좋고, 내가 실습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따가 드리는 부분들을 하나씩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 연수의 제목은 AI와 함께하는 따뜻한 교실, 감정을 잇는 SEL 수업 이야기입니다. 자, 선생님들께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해요. 선생님들 혹시 이제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면 아마 이제 담임 선생님이실 확률이 되게 높으실 것 같아요. 물론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선생님들께서 담임 교사일 수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겠지만 꼭 우리 반, 담임 교사 반이 아니더라도 내가 가르치는 우리 반 학생들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아마 선생님들께서 이 말씀을 들으셨을 때, 딱, 아, 우리 반 아이들의 마음은 이러한 것 같다. 혹은, 최근 들어서 아이들이 나에게 이런 마음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들이 떠오르실 거예요. 이제 곧 계약을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계약을 이미 하신 이런 반도 많이 있으실 텐데, 이제 앞으로 이야기를 새롭게 꾸려나가면서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실 만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선생님 학교, 그리고 우리 반의 마음에 대해서 여쭈면서 최근에 이제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게 있어요. 바로 부산에서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인데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EBS에서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하신 장학사님이 하신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앞부분, 제가 오늘 왜 이 강의를 더 하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담을 수 있는 간단한 인터뷰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의 시각에서 한국 사회와 교육 현장을 조명하는 교사의 눈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함께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살이나 자해로 생을 마감하는 청소년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근본적인 대응과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조금 더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요? 인천시 교육청 사회정서학습이 직접 기획한 문아름 장학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최근 부산에서 고등학생 3명이 스스로 숨지는 또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학생들 마음 건강 문제 상당히 심각한 거죠? 네, 지난주에 그 뉴스를 접하고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고인이 된 학생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분들께도 위로를 전합니다. 학생들의 마음 건강 문제는 이미 경고등이 켜진 상태입니다. 통계청과 교육부의 조사에 따르면 10대 자살률이 빠른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질병관리청의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 스트레스 인지율이 37.3%, 그리고 우울감 경험률이 26%, 자살 충동 경험이 13.5%, 고립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인터뷰가 굉장히 좋은데요. 이제 최근에 되게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 사안들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퍼센트율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영상을 짧게만 보여드렸습니다. 한 10분 정도 되는 인터뷰인데요. 최근 정말 한 달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과, 그리고 실제로 이런 교육청이나 교육 현장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인터뷰예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보시면, 좀 느끼는 것들이 있겠지만 청소년 우울감이 무려 26%가 된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 교실에서 정말 교실에선 밝게 지내지만 속으로는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학교나 가족에게 말하지 못해서 SNS나 온라인상에서 이제 조금 더 부정적인 그런 감정들이 강화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더 나쁜 행동들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는 비율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제 선생님들께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저희가 이제 교육 현장에 있는 선생님으로서 그럼 이런 감정들이 아이들의 학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굉장히 이제 고민이 되고 연구해 나가야 하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배경들을 찾아보다 보니 사회정서 학습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너무 잘 알고 계실 이제 SEL이라는 건데요. 이 사회정서 학습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자면 학생이 자신의 감정, 이해 조절, 타인 공감, 관계 형성,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교육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단순히 공부만을 잘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말 건강한 마음을 가진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게끔 교육을 통해서 기반을 다져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학습법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최근 들어 더욱더 이제 각광을 받게 된 점들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에서 효과성을 입증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제 2011년에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 셀 프로그램을 참여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이 11%나 상승을 했고, 단순히 이게 아이들의 마음을 이제 다듬어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습적으로도 굉장한 효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이건 초중고를 막론하고 가장 이제 머리가 아프시고 해결해야 된다 하면은 정말 신경이 많이 쓰이는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제 문제 행동들이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제일 바라는 교실 공동체가 강화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진행된 이 셀 수업을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보자면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어요. 물론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영어를 잘하시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자기 인식이라든지 자기 관리,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 그리고 사회적인 이런 기술들, 그리고 사회적인 인식들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 안에서 단순히 이 교실 속의 학습이 아니라 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학교에도 확장이 되고, 그리고 학교를 넘어 우리의 사회, 전체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실 수 있는 사이트가 바로 케이셀 여기 사이트인데요. 아마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거나 이미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사이트를 일단은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자료의 아카이빙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링크를 누르면은 제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두었는데요. 선생님께도 이 채팅창에 이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를 들어가면 이제 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어가 뜨지만 저희에게는 이렇게 번역기라는 이제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어로 누르시면은 요새 이 번역 기능이 되게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가지고 읽으면 이해가 잘 갑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가 되게 좋은 점이
전체적인 SE에 대한 내용을 알 수도 있지만, 최근 소식들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그런 교육 과정 자체를 제시를 하는데, 이제 최근 뉴스에서 재밌었던 게, 이 교육 과정을 약간 이제 따라하는 것들에서 이제 문제가 일으켜져서 이런 저작권이나 이런 걸 지키지 않고, 혹은 이 교육 과정 커리큘럼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뭐 교육에서 문제가 된 사례들도 있다라는 이런 것들도 뉴스로도 여기 올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표기가 되어 있고, 선생님께서 만약에 이 SEL 교육에 대해서 아예 잘 모르고 나는 처음부터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비디오를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예시로서, 수준별 SEL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 특히 이제 SEL 연구 이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이거를 수업을 굉장히 긴 장기간에 혹은 굉장히 다양한 학교, 다양한 학교급에서 영구적으로 적용을 한 다음에 효과성을 입증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눌러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특징일 수도 있는데, 이제 요 SEL 수업들을 미국 걸 뜯어보다 보면은, 여긴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수업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며 느낀 것은, 우리도 물론 다문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케이스의 내용들을 이제 가져오면 좋겠지만, 이걸 뜯어보다 보면은, 뭔가 우리나라 맞춤형, 우리 반 맞춤형의 변형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필요성을 조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신 내용들을 알 수가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이 재미있어요. 되게 사회정서 학습에 대한 잘못된 표현에 대한 성명, 이런 것들을 내기도 하고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는 내용인데요. 이제 제가 다시 PPT로 돌아가서 이 사이트를 한번 시간이 되실 때 충분히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내용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SEL, 사회정서적 학습은 어, 총 5가지의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온 것처럼 학교, 가정, 지역사회까지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영역으로 자기인식이 있습니다. 자기인식이라 하면 쉽게 생각하면 내 감정을 내가 인식하라는 거예요. 선생님들께서도 교실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자기 감정만 막 낼 줄 알고 다른 친구한테는 공감을 못해서 자기만 피해를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은 이런 자기 인식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자기 관리 역량입니다. 그럼 이제 감정을 인식을 했으면은 이걸 이제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제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초등학생들이 무슨 스트레스가 있어? 라고 이제 하시는 어른들이 있는데, 우리 초등학생들도 그 나이대에 맞는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친구랑 더 잘 지내고 싶어서 받는 스트레스, 그리고 물론 중고등학교에 가면서 이제 생기는 건 이제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겠죠. 이런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식별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생각보다 스스로 잘 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단순히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는 사회 속에서 교실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 선생님과 살아가잖아요.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든지 사회적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사회적인 선택인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것이 이제 관계 기술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너 친구랑 잘 지내야지 하는 이런 소통을 하면서 협력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단순히 스스로 대인과의 그런 소통도 있겠지만 학습 측면에서도 진짜 모둠 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하고, 모둠 활동 안에서도 초등학교는 이제 중고등학교는 이제 안 하시겠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주로 역할을 정해줘요. 아이들한테 뭐 친구들이 4명이 있으면은 너는 이끌이를 해서 이제 모둠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뭐 나눔이, 칭찬이, 뭐 정리하는 친구 이렇게 역할을 부여를 하는데요. 이런 식의 역할 부여를 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관계기술 역량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영역이 사회적 인식이에요. 요게 이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들이 조금 강조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의 차별,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범위로서는 공감.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감사함을 표현하고 불공정한 것에 대한 것을 스스로 식별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이제 SEL 자체에서는 5가지 영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내용들을 뜯어보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었다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찾고 적용하게 된 것이 바로 이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입니다. SEL은 사회정서 학습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 그리고 특정 주, 특정 시대상을 많이들 반영하고 있다 보니 이걸 우리나라에 가지고 왔을 때, 그리고 우리 반에 적용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선생님의 변형이라든지 우리 반 맞춤형으로 수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생님들께 참고하시라고 이제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이에요. 이 사회정서 교육을 이제 계속 준비를 해가지고 올해 2월에 이런 자료들이 다 이제 배포가 되었는데요. 실제 해당 교사용 지도서에 보면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성장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회정서 역량을 강화하는 체계적인 학교 기반의 교육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이거를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형에서 조금 더 강조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것이에요. 선생님들께서도 현장에서 느끼시겠지만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보면 학급에 ADHD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진단받고 약을 먹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을 거예요. 그전에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뭔가 이 친구는 불안한 것 같은데 이렇게 느껴도 진단을 받아오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 이제 사회 분위기도 이런 것들을 진단받아 와서 아이들이 치료를 하고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었고요.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결국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으로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마음으로 이 구성원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정서적 역량과 교사, 또래 가족 등 주변의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사회적인 역량, 자신의 정신건강을 인식하고 관리하며 정신질환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는 정신건강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거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이걸 또 막상 수업으로 풀어나가는 거는 제가 항상 해봐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채워주는 게 어렵고 특히 이제 이런 마지막 정신건강 역량이 이제 이 교육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냐면 내 마음 신호를 인지하고 어떻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정말 아이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모를 수 있는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한번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걸 이제 저희가 알려주는 것도 알려주는 힘든 만큼 있지만 그걸 아이들이 스스로 나의 것으로 내면화하는 과정도 정말 쉽지 않은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을 이제 크게 보면은 이렇게 이제 4가지 영역으로 나뉘고 그 안에 6가지 핵심 역량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이제 미국의 SEL은 5가지 핵심 역량으로 되어 있다면 한국형에서는 마음 건강이라는 영역이 추가되면서 핵심 역량도 1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 영역들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선생님께서 혹시 이런 SEL 수업을 설계하고 싶으실 때는 이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내가 한 차지씩 혹은 2차지씩 혹은 이 역량을 한꺼번에 넣어서 프로젝트형 수업으로 계획해 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특징이 되는 이 마음 건강 파트의 구성 요인을 보면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정신 건강 그리고 질환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하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를 기반으로 해서 요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청소년 문제들을 예방하고, 여기가 이제 뒤에가 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요 마음 건강의 포인트는 이것에 대한 지원과 도움 요청을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영역과 핵심 역량만 이렇게 단독적으로 냅다 제공이 됐으면 물론 교사들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수업으로 해야 하지? 라는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 이걸 이제 공개할 때 프로그램까지 아예 설계를 해서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 내용 들어보니까 내가 당장 2학기에 초반에 하면 너무 좋을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 수업을 스스로 설계하셔도 좋지만 이미 교육부에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제가 이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걸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 고학년 사이에 이런 사회정서 학습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아이들의 수준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을 이렇게 두 개,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총 4개로 자료집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4개 모두 전체 프로그램이 6차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1차시가 뭔가 이제 저희는 이제 순서대로 자기인식, 자기조절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 이 프로그램의 설계 자체는 마음 건강으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걸 제가 지금 개관을 넣어 두었는데 이 흐름에 따라 이 자료를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좋고 만약에 내가 보기에 우리 아이들은 특히 3차시가 필요하다. 자기 조절이 잘 안 돼요 라고 한다면 3차시만 수업에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요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함께 학교에 올려져 있어요. 이제 작년 12월에 탑재가 되었네요. 그래서 함께 학교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제가 초등만 캡처를 해왔지만 중고등 버전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함께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이 함께 학교 이 사이트도 링크를 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들어가면은 로그인을 하라고 뜹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 오늘 이제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려고 제가 초등 것만 일단 구글 드라이브에 담아왔고 제가 중고등 거는 제가 또 다 담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중고등 선생님께서 얼마나 들어오실지 제가 몰라가지고, 이제 중고등 거는 제가 드린 이 함께학교 링크에 들어가셔서 교사용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초중고가 공지사항에 다 파일이 있어요. 네, 무료로 당연히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것만 정리를 해놨는데요. 이게 좋은 점이 지도서 들어가 있고요. 워크북, 그리고 이 워크북도 PDF로만 주면 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글파에 그 적절히 선생님께서 좀 수정하셔도 좋고, 그리고 중요한 PPT라든지 이런 수업 자료가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제가 실제로 해보기도 했고, 여러 가지 학년 걸 다 비교를 해봤는데 굉장히 내용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의 이제 의도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단계별로 이걸 이렇게 다 써봐라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학년이나 학급에서 써도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겹치는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네, 맞습니다. 중등은 이제 교과 창체 과목에서 이제 하시거나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뭐였지 학기 말에 이렇게 모아서 뭐 수업하는 그런 게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무슨 학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 하실 때도 주제를 혹시 사회정사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면 지정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차시 자료가 제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초등 선생님들께는 요거 링크로 자료를 바로 보실 수 있게 링크를 이제 준비해서 드렸고요. 이제 초등이 아니시더라도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료들이 이제 되게 괜찮습니다. 이제 지도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귀여운 페이지와 함께 설명들이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로그램들이 6차시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학년 자료이기 때문에 귀여워요. 이럴 땐 어떻게 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학교급에 맞게 자료가 제시되어져 있고요. 어, 이런 워크급도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가독성도 좋고, 그래서 제가 이 자료집을 너무 좋아하는 게 그냥 이거 뽑아다가 주면은 애들이 잘 씁니다. 그러니까 이미 너무 준비된 자료여가지고 이게 초등학생용이라서 이게 선생님들께서 유치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 초등학교 저학년한테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활동입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었을 때가 있으면 적어봐라. 초등학생은 친구에게 큰 소리만 줘도 힘들거든요. 네, 이래가지고 게임에서 졌을 때 초등학생들은 굉장히 분노합니다. 이제 학교에서 가위바위보만 해서 저도 굉장히 분노하고 이제 굉장히 슬퍼하기 때문에 이런 마음 건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살펴보라고 할 수 있고요. 되게 이게 그 학교급에 적절하게 사용을 했다고 느껴진 게 저학년은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글 쓰라고 쓰거나 그려옵시다. 나와 같은 내용들이 학교급별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이 자료를 한 번씩 쭉 봐보시고 선택적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들께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저는 어떻게 수업에 적용을 했는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 자기인식 단계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선생님들과도 직접 해보고, 실제로 선생님들께서 2학기 개학하자마자 내가 개학일에 뭐 하지? 라고 했을 때, 요거 초등 기준으로 초등학생은 40분 합니다. 중학생은 조금 유치하다고 할 수 있으려나요? 네, 싶긴 한데, 초등학생은 40분 할 수 있는 수업을 한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모지 키친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혹시 써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이모지 키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여기는 일단 제가 교육용으로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게, 제가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거든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나오고 상단에 나오는 이모지 키친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시면 이렇게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시죠? 되게 금방 열리고 로그인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는 그게 가장 큰 이제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로그인 하지 않고 들어가서 여기서 자료를 만들고 정말 간단하게 복사 붙여넣기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네, 저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들어가시는지 모르겠으나 원래는 굉장히 빨리 들어가십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셨다면 사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이거를 이모지 키친에서 선생님께서 사실 수업 자료로 만들어서 쓰셔도 되는데 제 수업에서는 이제 어떻게 썼냐면은 이게 양쪽에 있는 캐릭터를 이모지를 고르면 가운데에 이걸 적절하게 이쁘게 합성을 해주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자기인식과 관련된 SEL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제시해야 되냐면 한쪽은 감정, 한쪽은 상황을 골라라 라고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지금의 감정을 골라도 좋고 그냥 내가 해보고 싶은 거 골라도 된다라고 좀 자유를 주셔도 됩니다. 그럼 애들이 신나서 이것만 40분을 골라요. 근데 이제 수업에 목표가 있으니까 이걸 40분 동안 고르게 하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귀여운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런 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는데 저희 이제 AI 관련된 수업이니까 로봇을 한번 골라볼게요. 그리고 우측에는 눈이 하트인 표정을 골라보겠습니다. 그러면 로봇가 어떻게 되나요? 네, 눈이 하트인 로봇가 돼요. 이렇게 이 세상에 없는 나만의 이모지를 여기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AI,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5개념을 지금 그래서 지금 김동현 선생님께서 5개념 말씀하셨는데, 네, 로봇은 인공지능이 아니죠. 근데 이제 보통 선생님들께 쓰실 때 AI 쓰면은 이모지 중에서 적절한 게 로봇가 있어 쓰는데 AI는 로봇가 절대 아닙니다. 이거 초등학생도 많이 가지고 있는 5개념인데 제가 또 여기서 5개념을 발언을 했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시고 선생님들께서 눌러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제가 이제 다른 연수나 직접 학생들이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재밌었냐면 이런 해바라기에다가 표정을 넣는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밑에 내리면 샌드위치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햄버거에 뭐 사람 얼굴, 호박을 넣다든지 이런 거 이제 할로윈 버전이죠. 이런 식으로 뭐 불을 넣으면 이렇게 돼요. 불 속에 들어간 햄버거.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거는 정말 제가 재미로 만든 거지만 아이들에게는 상황과 감정을 고르시도록 해야 돼요. 왼쪽은 상황, 오른쪽은 감정, 혹은 오른쪽은 상황, 왼쪽은 감정. 이렇게 바꿔도 상관이 없으니 상황과 감정으로 하나씩 고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좋은 점이 여기 밑에 저희는 이게 뭔지 딱 보면 알죠. 이게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은 컨트롤 C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복사해가지고 어디든지 다 붙여 넣으면 컨트롤 V 하면 다 들어갑니다. 네, 여기 채팅창에도 들어가요. 네, 그래서 지금 윤동현 선생님께서 지금 귀여운 불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 다음에 저희는 이제 수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한테 이런 샌드박스를 제공을 했어요. 선생님들께서 이미 샌드박스는 너무 잘 쓰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별로 6칸, 4칸씩 만든 다음에 아이들별로 여기다가 자기가 만든 캐릭터를 컨트롤 V에서 올리고 우측에 있는 텍스트를 눌러서 나의 상황이나 감정에 대해서 적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귀엽게 상어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 디지털 연수에 빠진다. 그리고 배가 고픈다. 이렇게 귀엽게 만들었는데, 제가 요 링크를 드릴 테니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들어오셔서 지금 만든 거 이렇게 채팅창에 보내주셔도 되고, 그냥 여기 제가 조를 되게 여러 개 만들어 놨어요. 몇 분이 오실지 몰라서. 그래서 빈 공간에 이렇게 그림 놓고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글을 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간편해요. 일단 이모지 키친도 링크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고 로그인 없죠? 그리고 이 패들렛도 교사가 만들기만 하면 링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아마 영조는 제가 여기가 권한을 풀어놨군요. 그래서 영조나 1조 아무 데나 빈 공간에 가셔가지고 그냥 사진을 붙여넣고 그리고 이제 텍스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조에도 하나를 더 해볼게요. 아까 만들었던 이렇게 기다리면 어머 지금 링크가 들어가셨네요. 제가 만들었던 애를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그럼 이제 배가 고픈 건 아니지만 곧 잘 시간이 되었으니 달 하지만 즐거운 달, 네 깜찍한 달이네요. 이걸 이제 만들고 예를 들어 이런 곳에다가 놓고 컨트롤 V 하면 이제 이게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칸 자체를 네모로 만든 게 초등학생 친구들은 이거 맞추라고. 이제 중등은 이제 잘하겠지만 초등학생 친구는 여기 맞춰서 넣으세요 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모로 만들어 놨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배치를 한 다음에 글을 이제 치는 거예요. 그냥 갖다가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 이 밤에 연수를 듣는 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용을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한테는 좀 더 이제 감정에 대한 내용을 적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너무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오케이, 메론 버튼하고 있는 오케이도 막 등장을 했고, 아이들한테는 감정을 서술하라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는, 네, 파랑새가 나왔어요. 우산지 물고 있네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정말 이거 시기적절하게 지금 상황을 반영해 주셨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다 막혔더라고요. 배도 고프고 정신도 없는다. 이렇게 밥이 지금 천사가 되셨나요? 네, 이제 하늘나라 가기 직전이셔요. 네, 이렇게 해서 배도 고프고 정신도 없는다. 이런 거 올려주시면 이제 아이들에게도 지금, 친구가 이런 거 올렸구나라고 봐주시면 되고, 물론 저희는 지금 익명으로 이제 하고 있지만, 아이들에게는 이런 다른 빈칸에 이름을 적도록 하시던지, 아니면 제가 실제로 이제 아이들하고 했을 때는 애들이 자기 구글 계정으로 이미 로그인된 상태로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름이, 자기 번호랑 이름이 떴어요.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들께서는 익명처럼 보이시겠지만, 애들한테는 잘 보였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그냥 이상한 짓을 하는 친구는 없었고, 나무늘보인데 한숨을 쉬고 계세요. 선생님, 이렇게 방학을 보내셔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알차게 연수까지 듣고 계시는데,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죠. 선생님의 이제 감정과 그 상황 걱정이시군요. 네,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께서 내용을, 지금 파도에 휩쓸리고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거 우는 표정인가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넣어주시고, 덥고 졸린 나. 새로운 연수 탐색으로 기쁜 나. 네, 하트에 눈이 뿅뿅 오고 있죠? 네, 이제 파랑새 선생님의 스토리가 궁금했는데, 감정 수업이 너무 필요하고 우리 학생들 힘들어해요라고 해주셨고, 이 눈물의 의미가 폭우가 오는데 출근을 해야 되는 나의 마음도 있군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셨고요. 네, 핸드폰으로도 이모지 키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작업을 너무 잘 해주셨고, 지금 해보셔서 알겠지만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초등학생도 할 수 있고, 중고등학생도 이걸 제공하면 굉장히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선생님께서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간단한 활동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자기 인식 활동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개학한 첫날, 방학 때 뭐 했니?를 하셔도 좋고, 그냥 이모지 키친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구 속 연수, 네, 감동적인 네, 항상 행운 오케이. 이런 거 이제 부족처럼 캡처해서 쓰면 좋겠네요. 네, 선생님들께서 너무 이렇게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정말 푸사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 다 저장해가지고, 네, 이렇게 구름에 이제 비가 오고 있는, 이제 날씨와 선생님들의 감정이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인 것 같습니다. 비를 뚫고, 네, 선생님도 혹시 계약이신가요? 네, 이미 출근을 하셨군요. 비를 뚫고 출근하신 선생님의 모습도 뵐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선생님들께 이모지 키친과 샌드박스를 활용해서 간단하게 아이들과 자기인식 수업할 수 있는 사례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AI 융합 교육 그래도 그걸 하고 있는 이제 연구이기 때문에 AI로는 뭘 사용했냐? 앞엔 이제 디지털 설명을 드렸다면 이제 AI로서 활용하고자 했던 건 제가 심스페이스입니다. 아마 요거는 이제 많이들 사용하실 거고 이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요 AI는 이런 식으로 대시보드를 정리하는 형태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감정을 분석할 때도 AI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요게 굉장히 UI나 이런 게 되게 귀여워요. 아기자기하고. 그래서 애들이 처음에 약간, 뭔가 일기를 쓰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다가도 굉장히 귀여운 친구들이 나오고, 그리고 요새 아이들이 MBTI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뭐,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을 막론하고 MBTI를 되게 좋아하는데, 여기에 감정 MBTI라고 해서 LBTI라는 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일기를 써요. 그럼 이런 신호등, 그리고 감정 분포가 나오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워드 클라우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한 날짜를 이제 캡처를 해왔는데, 이게 지금 보면 약간 짜증, 실망,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건 6학년 학생 대상으로 한 거였어서 친구가 진짜 많아요. 이게 학년별로 이런 키워드들이 달라지는데 되게 재밌었던 게, 저학년일수록 긍정적 감정이 굉장히 많고요. 그냥 학교에 오는 것 자체가 저학년은 즐거워요. 그리고 고학년이랑 해봤을 때는 거의 막 슬픔, 피곤 이런 게 되게 많은데 되게 임팩트 있었던 건 어떤 반에 들어가도 6학년은 제일 큰 키워드가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구에 대한 관심도가 성장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친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고 그리고 재밌었던 건 이거 아침에 하면 애들이 대부분 다 피곤 그리고 키워드에 엄마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아침에 하면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분석해 보는데 결과적으로 되게 재미가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요. 어떤 날짜에 이 아이가 쓴 일기, 그때의 감정들. 그러면서 이제 멘탈헬스에 불을 켜주는데 빨간색은 사실 잘 안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아침에 하면은 애가 너무 피곤해 찌들어 있어서 이게 그 빨간불 뜰 때도 있더라고요. 그럼 전 내용을 이제 확인을 해보는데 이 친구도 아침 6시 반부터 일어나서 뭔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이 뜨긴 했는데 그렇다고 전체적인 멘탈 상태가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멘탈 헬스 상태를 보시면서 이제 점검을 해주실 수가 있고 실제로 이제 아이 것은 이렇게 떴어요. 그래서 아이 거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설정을 해보니까 이런 결과적인 이제 리포트도 받아볼 수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선생님들께 뭐 데이터를 다 보여드리면은 그 아이의 개인정보여가지고 최대한 누락을 해가지고 보여드려서 이렇게 빈 공간이 있는데 이게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는 상태로 이렇게 리포트를 뽑아내면은 이렇게 표가 나타나요. 그리고 감정 빈도와 키워드 빈도가 제공되기 때문에 이걸 어디다 쓰면 되냐면 나중에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할 때 쓰면 좋습니다. 제가 밑에는 아이 개인정보를 잘랐는데 가장 힘들었던 날, 그리고 가장 좋았던 날이 두 가지가 또 떠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해서 부모님께서도 아이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을 감정이나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럼 그런 내용들을 요거 기반으로 하면은 본인 자녀가 쓴 일기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이 공감하시고 잘 들어주려고 하십니다. 네, 맞습니다. 근거 자료로 제시했을 때 제일 효과적이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심스페이스가 굉장히 괜찮은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너무 아쉽게도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이걸 무료로 제공해 주긴 하는데, 다른 교육청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유료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선생님들께 이게 어떤 사이트인지 한번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요 링크로 들어가시면은 학생용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계정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요 링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글 링크를 드리도록 할 테니, 혹시 잠깐 체험을 해보고 싶으시다 하시다면,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른 다음에, 저 썼어요. 사용 체크만 해주시고, 아이디, 패스워드 규칙이 이렇게 제공되어 있습니다. 아이디는 JP2504, 그리고 비밀번호는 123456 느낌표. 다 똑같고요. 요거를 제가 드렸던 요 로그인 창에 들어가 보시면은 학생 계정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들어가실 동안 저는 누가 쓰셨군요. 제가 맨 마지막 쓰려고 했는데 저는 20번 제가 그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P2520 그리고 비밀번호 123456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볼게요. 지금 그냥 라디오처럼 듣고 계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들어오셔가지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날짜가 뜹니다. 그러면 이 자기 날짜를 보면은 이 안에 지금은 점선으로 된 동그라미에 이따가는 감정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걸 여기서 감정 체크인이라고 하는데요. 하는 방법은 우측에 체크인하기를 누르면 오늘 기분부터 골라요. 그래서 초등학생도 잘 고릅니다. 보통 애들은 그냥 그래를 골라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아니 조금 한 번 더 생각해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조화를 고르면 그 조화와 관련된 감정들이 쭉 나옵니다.
핸드폰으로 하고 계신다면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되고, 컴퓨터로 하고 계신다면 마우스 스크롤 내리시면은 여러 감정들이 나오는데요. 저는 오늘 선생님들께서 이 연수를 들어주신다는 그 마음이 너무 이제 감사하기 때문에 감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는 지금 감탄해요라고 해서 오늘 나의 감정이 체크인이 되고요.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이 프로그램을 쓰실 때 매일매일 이걸 어떻게 쓰나 고민되신다면 이 감정 체크인만 아침에 매일매일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데이터가 많이 쌓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여유가 있으실 때 하는 게 이야기 쓰기예요. 여기다가 오늘 하루를 정리해봐요 라고 되어 있죠. 이 이야기의 주제는 선생님께서 설정하셔서 바꾸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오늘 하루 일기를 써봐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걸 쓸 때는 좀 마음 위주로 써달라고 하고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포인트는 저는 애들이 이거를 쓰면 솔직하지 않게 적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쓸 때 안내를 하는 게 선생님하고 너만 이 글을 볼 수 있다. 친구도 못 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생각보다 제가 이걸 가지고 4학년, 6학년한테 해봤는데 애들이 엄청 솔직하게 씁니다. 그래서 교실에서는 진짜 발견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정말 상세하게 해주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간단하게 한 두 줄만 써볼게요. 선생님들께서도 실습이니까. 오늘 AI 융합교육 연구의 선택들과 CL을 기반으로 한 연수를 진행한다. 다들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히 상황, 그리고 감정을 한 줄씩 쓴 다음에 다 쓰셨으면은 저장을 누르시면요. 얘가 노래가 나옵니다. 네. 자, 이 오늘의 감정과 유사한 노래가 나오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애들이 정리를 해요. 근데 이 노래도 바뀌어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시끄러우니까 노래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악 중지. 이렇게 과감하게 음악 중지를 하시면 되고, 막 애들이 너무 음악 들어서 시끄러운 게 싫다 하시면 애들한테 그냥 바로 처음부터 중지 누르시라 하면 되고요. 제가 두 줄밖에 안 써서 굉장히 빨리 됐죠. AI가 분석을 했어요. 이야기 보러 가기를 누르면, 요렇게 나의 감정을 정리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대시보드도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의 감정을 인식할 수 있고 관리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여기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MBTI 같은 게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유의하실 점이 애들한테 이걸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되는 게 애들이 이걸 보면 맨 처음에 항상 무슨 말을 하냐면 선생님 저 INTP인데 ESFJ가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또 제가 얘기를 해야 되죠. 거기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건 MBTI가 아니라 Life Balance Type Indicator다 라고 또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는 너의 MBTI와 똑같은 게 당연히 안 나올 수 있어. 기분에 관련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초등 선생님들께서는 전 과목을 가르치시니까 아실 텐데 2022 개정교육 과정에서 국어과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바로 국어 교육 과정에 바뀐 거 한 가지가 영역이 추가가 됐습니다. 바로 매체라는 영역인데요. 그 매체라는 영역이란 무엇이냐? 저희 교과서 펼치면 국어책의 앞뒤에 독서 단원 그리고 연극 단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 단원의 하나로서 매체 단원이 생겼거든요. 근데 거의 교과서를 펼쳐보면 뭐가 나오냐면 실제로 이런 인터넷상에서 댓글을 달아보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람직한 댓글을 다는 태도에 대해서 배우고 댓글을 다는 활동을 하는데 그 교과서에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 교과서 안에 그 댓글 다는 그 기능을 구현을 해야 되는데 교과서가 디지털이 아니잖아요. 서책이니까. 애들이 그냥 교과서 종이에다가 뒤에 있는 스티커를 떼서 스티커에 댓글을 달고 친구 책에 댓글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고 댓글 활동인데 뭔가 조금 아쉽다. 차라리, 네, 되게 참신하긴 하죠. 저도 되게, 이거를 어떻게 서책을 어떻게 가르칠까 궁금했는데 교과서를 열어보니까 되게 참신하게 그렇게 스티커 수업으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저는 아쉬웠던 게 실제 댓글을 달아보면 좋겠는데, 뭐 패들렛이나 아이스크림 띵커벨 같은 데다가 댓글 달라고 열어놓으면 애들이 또 막 쓸데없는 얘기하고, 또 막 이상한 말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내용도 없고, 보통 애들한테 댓글 달라 하면은 뭐 패들렛이나 띵커벨에다가 우와 너무 멋져요. 이런 것만 달아요. 저는 막 이유까지 적어주세요라고 해도 애들이 이유를 절대 안 답니다. 그냥 좋아요, 멋지다 이렇게만 달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심스가 대화를 해주거든요. 근데 여기 댓글 남기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매체 활동에서 이렇게 댓글을 남기는 활동을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실제로 애들이 여기다가 했을 때 좀 평상시 패들렛이나 띵커벨이랑 달랐던 점은 이 댓글은 굉장히 자세히 적었다는 점이에요. 왜냐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얘가 분석해주고 공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스스로에 대해서 뭐 고마워에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이러이렇게 해볼게 이런 식의 댓글들을 막 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매체 영역에서 활동을 고민하시는 선생님이 계셨다면 요거 심스의 댓글 달기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맛보기로만 심스페이스를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되게 캐릭터도 귀엽고 잘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하루를 지금 선생님들과 실습을 했지만 아이들과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분석하는데도 신뢰도와 정확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제가 8월 말까지는 이 개성들을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한번 써보시고, 왜냐면 이제 9월이 되면은 제가 또 이걸 리셋을 해야 되는 선생님들께서 또 여기다 개인정보를 적어주실지도 모르니 9월에는 제가 다시 이 아이디는 전부 다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심스페이스 기반으로 학생들과 수업을 하고 분석해서 적용해보는 활동을 했다면 제가 이걸 주체적인 이제 프로젝트 내에서 활용한 이제 수업 사례를 간단하게 쭉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4학년 1학기 영어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이제 I'm happy라는 단원이 있는데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감정을 마주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워요. 그래서 감정 표현의 단어들 그리고 문장으로 발화하는 것들을 배우는데 실제로 제가 여기 이 수업에 SEL을 적용해서 계획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고 실제로 아이들도 그냥 교과서에 있는 수업을 했을 때보다 굉장히 효과적이고 참여도도 높았습니다. 지금 애들이 손에 들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이게 바로 이제 카드인데요. 요런 이 SEL 교육이 굉장히 강조가 되면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교구가 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티처몰 같이 선생님들의 그 물건을 구매하실 수 있는 사이트에 감정 카드라고 치시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온갖 업체들에서 감정 카드를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 카드들이 그 특징이 다 있어요. 그 만든 제조사마다 특징이 다 있어서 보시고 선생님께서 우리 반에 가장 잘 맞는 걸 구매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싼 건 한 세트에 보통 30개 정도 카드가 들어있는데 한 세트에 6,000원, 비싼 거는 3만 원. 그리고 이제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는 그 수많은 감정 카드들 중에서 얘를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고른 이유는요. 전 영어 수업을 해야 되는데 4학년 친구들하고 이 카드에 얘만 유일하게 감정이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지만 전 이 카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아이들이 이제 자기 인식을 하기 위해서 감정을 이제 인식해보는 단계로 카드를 나눠 갖고 오늘 나의 감정과 유사한 걸 하나씩 골라보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정말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카드만 쥐고 있어도 자기가 게임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이건데 너는 뭘 골랐니? 나는 오늘 이러이러해서 이걸 골랐어.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어떤 친구가 이 서운하다라는 카드를 고르면서 바로 그 모둠에 그 친구가 있는데도 쉬는 시간에 누구랑 싸워서 서운했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생각보다 굉장히 아이들이 진짜 자기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던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진짜 보고만 넘기면 정말 카드 게임이고 카드 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이 카드를 준 다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인식하는 활동을 하고 이 감정이라는 표현 자체를 이제 배워보는 활동을 진행을 했는데 아이들이 어떤 수준으로 알고 있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던 영어 단어가 있으면 이 카드에 있는 내용을 영어로 쓰라고 했고요. 새로 알게 된 영어 단어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영어로는 몰랐는데 오늘 이 카드를 보고 알게 됐어요. 라는 걸 여기 정리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무엇이든 할 수 있겠죠. 아이들이 지금 사전 상태가 어떤 수준인지 진단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의 이제 범주에서 어느 정도까지 내가 가르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구글 폼에 받았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들께서 바이브 코딩해서 웹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자료를 데이터를 모아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어들을 표현을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이제 수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지막에 좀 핵심 프로젝트로 이제 넘어가서 보여드리자면, 중간에 아이들이 이런 표현을 발화하고 역할놀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자책으로, 그림책으로 이제 감정을 살펴보는 그런 우리스윅이라는 책도 읽고, 이런 활동들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아이들이 인식한 그 감정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냐면, 자기만의 이제 이 감정 단어 책을 만든 거예요. 제가 약간 그 감정 단어에 좀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많이들 써보셨을 북크리에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애들이 여기 들어가서 정말 간단하게 그 책 한 페이지에 그 감정 단어 한글, 영어, 그리고 이제 요게 포인트입니다. 내가 그 감정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그림이나 사진을 넣도록 했어요. 요게 아이들이 그동안 그 육찬 씨의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하면서 감정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몰랐던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내가 그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아이들이 인식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 애들 거 사례를 보여드리면 되게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들 사례 2개를 준비를 했는데 얘네가 이제 잘했다고 해서 뽑은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랜덤을 가지고 왔는데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작업했는지 이제 보여드리자면은 제가 이거는 이제 공유용으로 링크도 따왔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감정을 표현할 때 전부 동물에 치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넘겨보면은 이렇게 excited라는 이 단어에 이 귀여운 토끼. 그럼 이제 제가 애들이 이걸 만들고 있을 때 저는 어떤 질문을 하냐면요. 돌아다니면서, 너가 이거 토끼 골랐는데, 근데 이게 왜 신나는 거야? 라고 이제 물어요. 그럼 이제 애들이, 근데 약간 이게, 그것도 있긴 했어요. 자기가 토끼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귀가 쫑긋한 게 약간 신나 보이는 느낌이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놀라다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줬는데, 뒤에 이제 제가 이 물음표는 이제 제가 질문을 던져 제가 붙인 거예요. 제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근데 이건 배고픈 거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아이들이 그러면 이 부크리에이터 안에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이렇게 물음표를 붙여서 놀란 거예요. 라고 이렇게 좀 더 감정을 자세히 묘사하기도 하고, 이 쓸쓸하다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 눈물 이게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것도 그냥 강아지가 멍 때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선생님이 시비를 걸고 다닌 건데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감정들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정말 그 공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는지를 계속 체킹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가 여기다 이제 눈물을 단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시비 걸지 않게 눈물을 달고 이런 식으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물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친구가 한 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두 번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크리에이터에서 작품을 이제 만들어 왔는데 친구 것도 이제 볼 수 있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얘는 이제 뭐 특정 뭐 정해진 게 있는 거 아니에요. 얘는 아까 그 친구처럼 동물 컨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가 생각나는 단어들을 끌고 온 겁니다. 이제 북크리에이터에 보시면은 이런 사진이나 그림을 끌고 올 때 좋은 점이 그 안에서 검색을 해서 바로 끌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사진이나 이런 거, 이런 자료 넣으라고 하면 문제가 네이버에 막 쳤다가 수많은 자료들을 마주하고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북크리에이터를 도구로서 선택했던 이유도 북크리에이터 안에서 사진을 검색해서 끌어올 수가 있는데 뭐 이상한 게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애들이 이상한 단어를 일단 치는 것도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애들이 이걸 끌고 온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이제 귀엽죠. 그리고 이제 재밌었던 게 요 사진이었어요. 이 친구가 요거를 이제 넣어놓고 프라우드라는 단어를 걸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물어봤죠. 이게 어떤 부분에서 넌 뿌듯하다고 생각을 했니? 라고 했더니 이 친구는 이렇게 농작물을 지금 절반이나 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에서 자기는 뿌듯하다고 느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이런 성취감, 내가 해냈다는 것이 뿌듯함과 연결이 되는 거야라고 이런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기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아이들의 이런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찾는 사진이나 그림이 다르고 그리고 혹시라도 감정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아직도 그 감정에 대한 개념이 이제 세워지지 않은 친구들은 제가 이제 앞서 그 친구한테 피드백을 한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더 나은 감정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귀여운 네, 작업물들을 완성을 해 주었습니다. 네, 김동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질문을 통해서 애들의 결과물을 조금 더 다듬고 아이들의 감정도 다듬는 이런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제 보여드린 사례까지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SEL에 대한 내용,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당장 수업에 쓰실 수 있는 학교급 상관없이 쓰실 수 있는 교육부의 자료, 그리고 제가 실제 수업에서 적용했던 내용들, 이렇게 제가 영어과에 적용한 것처럼 정말 과목 상관없이 선생님들께서 언제 어디에서나 SEL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제공하고 있는 그 교사용 지도서를 열어보면 그 영역과 역량들이 굉장히 자세히 정리가 되어 있으니 꼭 한 번씩 확인해 보시고 선생님의 2학기 수업의 시작에 SEL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게 넘어갔었네요. 네, 선생님, 이렇게 해서 제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 쌤메일 주소로 메일 남겨주시면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강의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셨으면 지금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솔초 이훈욱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AI를 활용한 사회정서 교육을 할수록 한계가 있다. 자기인식은 접근이 쉬웠는데 책임 있는 의사결정 영역은 더욱 접근이 쉽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제 수업 사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선생님의 말씀에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요. 저도 실제로 이 프로젝트 안에 이제 좀 확장된 걸로 이제 뭐가 있었냐면 애들이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해 보는 활동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활동을 할 때 저도 이제 활동을 설계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애들이 생각보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알고 있지가 않아요. 너무 당연한 거겠죠. 4학년 친구들이 사회 문제를 얼마나 마주해 봤겠어요. 그리고 그 사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당연히 해결해 봤을 경험도 없을 거고.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고 아쉬웠는데, 이제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더 자기 삶에 관련된 질문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주변이 당연히 금연구역이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학교 근처에 담배를 피기 좋은 장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거기를 둘러싸고 많은 분들이 이제 담배를 피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제 요새는 좀 더 강력한 이런 것 제한이 이제 생기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실제로 얘기를 해줬어요. 뭐 다른 학교에서는 그게 크게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그 학교 근처에서 담배 피는 어른들이 많다는 게 굉장한 사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신에 대한 경험을 떠올리도록 해서 질문을 계속 해 나아가 보시면 처음에는 애들이 되게 폭넓은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그 환경 오염 문제 되게 넓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거에 해결책 마련을 하면 진짜 어려워하는데 오히려 친구들이 얘기했던 우리 학교 그 스쿨존에서의 담배 문제를 하니까 애들이 막 얘기하는 거야. 저도 봤어요. 저도 봤어요. 하면서 조금 더 우리 학교, 우리 반에 알맞은 문제가 무엇인지를 좀 깊게 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AI 활용이 어려웠다. 맞아요. 더 다양한 AI 도구가 필요하다. 네, 너무 맞습니다. 이게 그 뒤에 단계까지 이어지는 그런 이제 정신건강 분야까지 이어지는 그 역량까지를 포괄할 수 있는 뭔가 AI 프로그램이라든지 도구는 딱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윤옥 선생님께서 좋은 프로그램을 한번 구상해서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저희가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건 엄청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간단하게 웹앱 정도로 이제 구상을 해가지고 우리 반 아이들에게 배포할 수 있는 자료들은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윤호 선생님 정말 질문도 감사하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아, 맞아요. 정한별 선생님께서도 또 이제 공감되는 이야기를 하나 꺼내주셨는데, 감정 단어를 계속 가르치고 있는데, 일기 써보라고 하면, 재밌다, 좋았다, 행복하다만 쓰게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걸 이제 카운팅해서
그 이미 쓴 단어를 못 쓰게 합니다. 이게 약간 제한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아까 그 댓글 활동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댓글 달라 하면 멋지다. 막 이거밖에 안 달아요. 그래서 이미 했던 말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댓글 활동을 할 때도 이미 어떤 친구가 멋지다라고 했으면 그 밑에 멋지다가 아닌 다른 단어를 써서 칭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한을 두는 방법이 그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피드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생님께서 장기적으로 보고하실 수 있는 피드백은 이런 감정 단어가 실린 요새 책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이런 단어들을 좀 더 배울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플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일 효과식입니다. 제한하는 것. 네. 감사합니다. 정한별 선생님.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할 타이밍일까요? 네, 오은하 선생님, 한 시간 동안 굉장히 알찬 강의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SEL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부터 다양한 AI 디지털 도구, 이모지 키친이라든지 AI 마음일기를 무료 실습까지 할 수 있게 계정도 준비해 주시고, 선생님께서 수업 설계하신 고민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어 주셔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2학기에 이 SEL 수업을 적용하려고 하실 때 많은 도움과 꿀팁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을 주신 선생님들도 이 SEL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귀한 말씀들을 너무 많이 나눠주셨습니다. 네, 이영일 선생님께서 하이터치는 SEL로 이렇게 오늘 연수의 마무리를 네, 활용 점정을 찍는 말을 한마디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제 오윤아 선생님께서 이 강의를 준비하시면서 생각하셨던 것이나 아니면 이 수업을 나눠주시면서 이런 자평을 간단하게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이제 선생님들께서 댓글 많이 나눠주셨던 것처럼 저도 되게 댓글 보면서 되게 공감을 했던 게 이런 너무 당연한 수업을 만들고 설계한 다음에 학급에 적용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 감정이라는 게 아이들이 이미 일상생활에서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아서 많이들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형 사회정서 교육이 나온 만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 학급에 맞는 그리고 여러 가지 AI 도구들 그리고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서 맞춤형 수업을 한번 설계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고 저도 선생님들의 질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내일 연수 안내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AI로 뚝딱 생성형 AI를 활용한 3D 콘텐츠 만들기는 진행이 되지 않고요. 내일 바로 쓰는 VR 교육이 4시 30분에 서울 성신초등학교 이수정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반대입니다, 반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일 바로 쓰는 VR 교육은 진행하지 않고 AI로 뚝딱 생성형 AI를 활용한 3D 콘텐츠 만들기 강의가 7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밤 늦은 시간까지 연수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시간 동안 연수를 진행해 주신 오유아 선생님께도 너무 감사의 말씀드리며 선생님들이 채팅창에 따뜻한 인사 말씀을 나눠주고 계신데요. 선생님들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2학기에도 아이들과 재미있는 수업 많이 해보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